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정면 인터뷰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정의당이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 선출 작업을 시작하고 있죠. 2023년까지 당명 바꾸는 것을 포함해서 정의당의 재창당 작업을 주도할 새 대표를 뽑는 건데요. 지금 5명의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자, 그 가운데 한 분이시죠. 당권 도전에 나선 이정미 전 의원 연결해서 출마의 변 포함해서 전국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정미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정의당이 지금 이제 창당 10년을 맞았는데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는 평입니다. 자, 왜 이런 위기를 맞았다고 보시는지 또 수술대 위에 오른 정의당에 대한 이정미 후보의 진단명 어떤 것인지 좀 들어볼까요? 네, 모든 정당은 선거에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대선, 지방선거 연달아 이제 정의당이 패배를 하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과정을 경험했던 우리 당원들이 상당한 무기력과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당이 오랫동안 코로나로 당원들을 직접 만나서 우리 당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좀 머리 맞대기도 어려웠고 네. 위기가 터질 때마다 이것을 수습할 수 있는 확고한 리더십도 잘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만성적인 무기력과 좌절이 반복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패배주의 이것을 극복하는 것 이것이 지금 정의당에게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내 만성적인 무기력이 문제다라고 진단을 해 주셨는데 정의당을 향한 비판 가운데 가장 많이 드는 게 민주당 이중대 또 패미정당 이런 표현들입니다. 우선 민주당 이중대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근에는 이제 민주당 이중대를 넘어서 국민의힘 이중대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정의당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어느 편에 서려고 만들어진 정당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기존의 정치가 대변하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의 편을 들려고 만들어진 정당이기 때문에 네. 소위 요즘 그 청년들 사이에서 하고 있는 밸런스 게임처럼 민주당 편 들 거냐 국민의힘 편 들 거냐 이런 질문을 정의당에 들이대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 국민들이 이러한 비판을 지속적으로 정의당에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히려 제3당의 자기 정체성, 자기 색깔을 좀 분명히 더 드러내라고 하는 그런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네. 앞으로 정의당의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기 색깔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또 패미정당이라는 소리도 듣잖아요. 네. 아무래도 여성 인권이나 여성 문제에 다른 정당들보다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오히려 20, 30대 여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입니다. 페미니즘만 외친다고 20, 30대 여성들이 그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하고 또 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까지 이제 여성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폭로하고 함께 분노해 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실제로 그 여성들이 피해를 입는 네. 구조적인 원인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대안들을 더 낼 수 있도록 정의당이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제3정당으로서의 선명성 또 그리고 차별화 이런 것도 얘기를 하셨고 당 내에 있는 만성적인 무기력증 이런 것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정의당은 재창당 수준에서 당을 새롭게 바꿔 나가야 되는 그런 전기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시급하게 정비할 부분 이런 지점에서 출발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일단 당원들을 결속시키고 하나로
그 마음을 모아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네. 최선두에는 지금 20대 국회 6석과 21대 국회 6석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어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그 정의당으로서의 어떤 존재감들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170석 거대 정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정의당의 의정 활동이 제대로 빚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일수록 6명의 의원들이 공통의 전략 목표를 가지고 똘똘 뭉쳐서 당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시급한 민생 의제들을 하나하나 실제로 해결해 나가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그 당과 원내를 통솔할 수 있는 강한 네. 리더십이 필요하고 네. 그런 점에서 제가 이번에 당대표에 출마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당의 단합이 필요하다. 당의 단합을 바탕으로 해서 민생 문제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 적당한 인물이 바로 이 후보님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네. 네, 당명의 이제 개정 필요성도 진작부터 제기가 됐습니다. 조성주 후보 같은 경우 당명을 사회민주당으로 바꾸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의당은 창당 당시의 강령 안에 이미 한국형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라고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당명으로서 채택되지 않았지 노선으로서는 이미 우리 정의당 안에 그 노선이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예. 21세기에 굉장히 시급한 과제인 생태 평화 가치가 더 확장돼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생태 평화 가치. 네네. 생태와 그런 평화. 점에서 다양한 지금 당명들에 대한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네. 그 의견들을 두루 살펴서 지금 그렇게 더 확장돼 나가야 될 가치까지를 포함할 수 있는 당명이 무엇인지 제가 당대표가 되면 재창당 추진위 안에서 충분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함께 출마한 후보들 모두 이제 5명의 후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정미 후보 외에 다른 후보들이 이정미 후보를 향해서 지금 뭐 어쨌든 대세론을 견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정미 후보가 전혀 새롭지 않다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고 또 그런 대세론에 대한 견제 심리도 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저는 5명의 후보가 이번에 출마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이 10년 정의당 역사 속에서 가장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당을 책임지고 이끌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요. 네.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은 어떤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위태롭고 불안한 당을 강력한 리더십으로 끌고 나가고 당원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리더십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도 신뢰와 믿음을 다시 보낼 수 있는 리더십 이것이 지금 시점에는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그런 새로운 변화를 향한 그 도전들 이 후보님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내서 네. 당의 성장에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당대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이제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들어 있어서 아무래도 정의당에서 관심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이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을 했죠. 역시 뭐 정의당도 같은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정치권이 젠더 이슈와 갈등을 정치 위기의 어떤 극복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 이것이 정말 큰 문제라고 봅니다. 네. 이전에 대선 시기에도 윤석열 후보가 이제 이 여가부 폐지를 들고 나와서 자신의 지지율을 반등시키려고 하는 수단으로 삼았고 이번에도 역시 이제 바이든 그 사태에 때문에 지지율이 20%로 주저앉으면서 이것을 다시 또 수단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정말 마음이 주저앉고 내려앉는 것은 대한민국의 여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이 국민 반감을 이유로 여가부 폐지를 운운하는데
지금 국민의 반감이 가장 큰 정부 조직이 어디입니까? 결국 대통령실입니다. 그런 것이 이유가 된다면 대통령실부터 폐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또 이제 감사원 국감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계속해서 충돌하는 양상인데요. 자, 민주당은 오늘 이제 감사위원 전원 출석, 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의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여당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감사원 국감 보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국은 이 감사원이라는 조직의 성격, 이것이 이제 중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네.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7월 달에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 감사원이 정부 조직 안에 포함돼 있다고 하는 그 위치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의당은 예전부터 감사원의 독립성, 정부를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라 제대로 감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되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위치가 정부 조직 하나가 아니라 국회 산하로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 참에 정말 감사원이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감사원의 그 위상을 네. 제대로 잡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마련돼야 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어제 그 국회에서 수도권 합동 유세하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언제 그러면 당대표 투표를 하시나요? 14일부터 당대표 투표가 시작이 돼서요. 예. 18일 날 결과가 나옵니다. 18일이요. 멀지 않네요. 앞으로 17일입니다. 17일? 죄송합니다. 19일이랍니다. 19일이요. 네네. 예. 19일 일주일 조금 네. 더 남았네요. 일주일하고 네, 네. 하루 8일 정도 남았는데 어쨌든 뭐 지금 현재로는 이정미 전 의원께서 지금 대세론으로 힘을 얻고 계신 것 같은데 결과가 좀 좋게 잘 나와서 정의당이 새롭게 변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의당 당권 도전에 나선 이정미 전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